잘 지내셨죠, 여러분? 자,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지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셨죠. 미국의 현재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시죠. 다음 선거는 내년 2024년 11월에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매우 복잡합니다. 한국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만 미국은 간접선거제도입니다. 특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선거는 매우 복잡합니다. 선거인단 선택 방법과 인원은 주마다 다릅니다. 대중의 지지를 더 받는 후보가 떨어지기도 하지요. 대표적인 그런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때였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전국적 지지가 더 높았지만 선거인단 선거에서 패배하였죠. 미국 대선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그 이유는 미국이 50개의 주를 가진 연방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50개 나라의 연합체 같은 형태의 국가입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은 과도한 세금을 미국에 부과하였습니다. 미국은 독립을 시도하였고 6년간의 전쟁 끝에 미국은 영국을 물리치고 1781년 실질적인 독립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영국군이 언제 다시 반격할지 몰랐습니다. 대영 제국의 힘은 저물어버렸다 해도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이들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단결해야 했습니다. 초기 미국은 13개의 주였으나 23개로 늘어났습니다. 2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 대륙회의를 개최합니다.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각 주마다 인종, 종교, 경제적 이익이 매우 달랐습니다. 신대륙 이주민의 대부분은 영국 본토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억압에 좌절하여 목숨을 걸고 거친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점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의 중앙정부가 영국만큼 강해져서 그들을 다시 억압할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작은 정부를 원했습니다. 최소한의 정부가 최소한의 인간의 시스템을 만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미국의 건국 역사는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필그림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필그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620년 100여 명의 영국인은 메이플라워라는 배틀 타고 미국 대륙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미국인들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라는 뜻은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청교도라고 불렸습니다. 청교도의 뜻은 성경 말씀대로 순수하게 사는 개신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영국과 유럽의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 더 권위가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가 타락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크게 첫 해 인디언들이 먹을 것을 도와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첫 해를 그것으로 버티며 농사를 지었고 첫 농사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인디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미국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땡스기빙의 기원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들은 신대륙에 건거나 성경 중심적인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너무 강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강한 바벨탑과 같은 시스템을 원치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의 권력이 너무 강하지 않도록 연방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신명기의 율법을 바탕으로 성경 말씀대로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그 결정 덕분에 미국은 중앙정부가 강하지 않고 각각의 주에는 여전히 자체 정부, 자체 법률, 자체 의회 및 자체 법원뿐만 아니라 자체 군대가 있습니다. 초기 미국의 13개 주는 헌법에 명시된 것 외에는 주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연방정부를 규정했습니다. 연방제 협약을 각 주와 맺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연방을 이끌 미국 전체의 대표 대통령과 의회를 선출하고 구성하는 방법은 더 어려웠습니다. 주마다 인구와 인구 특성이 다르고 주마다 사람들의 성격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많은 주는 더 많은 의석을 원했고 인구가 적은 주는 동등한 의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원은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의 의견을 수용하고 인구에 비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신 상원은 인구가 적은 주의 의견을 따르며 각 주에 2명의 의원이 참여합니다. 당시에 투표권이 있었던 것은 백인 남성들 뿐이었습니다. 여성들과 백인이 아닌 흑인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반기독교적인 정치학과 인문학은 백인 우월주의와 인권 탄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정치학자와 인문학자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청교도를 공격하기 위한 편향된 기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는 전쟁이 많은 특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인이었던 남성들의 전시 상황 특수였다고 보면 좋습니다. 후에 상황이 안정되면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은 신앙심 좋은 개신교 지도자가 흑인 해방에 앞장서고 인권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여성과 흑인에게 투표권이 없던 시절 흑인 노예가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조지아주 같은 미국 남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되자 인구가 많은 미국 북부는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결국 정치적 힘의 균형을 위해 흑인 노예 한 명을 백인 수의 5분의 3으로 계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흑인들을 선거에 참여시키게 될 때 이들이 좋은 대통령을 판단할 지적인 능력이 있을까? 건국의 아버지들은 고민하였습니다. 대중을 대신해 대통령을 뽑을 현명한 사람을 뽑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대영제국의 귀족 시스템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즉 대중을 믿지 못하고 대통령 선거를 귀족에게 맡겨야 한다는 사상인 것입니다. 문제는 선거인단이 승리를 하면 승리한 주의 모든 득표를 가져갑니다. 승자독식 제도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Winner takes all. 이라고 합니다. 선거인단 제도는 인구가 많은 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인구가 적은 주의 영향력을 높이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전체 득표율이 높아도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2000년 엘 고어와 2006년 힐러리 클린턴이 그래서 대선에서 패합니다. 다수결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게 미국의 선거 시스템입니다. 영국의 귀족 시스템이 살아있는 선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미국에 아직도 정신세계에 남아 영미 사상을 여전히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개신교인들이 가장 많이 즐겨보는 성경책 버전이 킹제임스 성경책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국왕이 1611년 편찬한 성경책을 아직도 가장 많이 봅니다. 제임스 국왕이 킹제임스 성경책을 편찬한 것은 당시 유럽의 타락한 기독교 문화 때문입니다. 권력자들과 종교 시스템의 수장은 성경의 번역을 종교 시스템의 수장의 권력 유지에 유리하게 번역해서 대중을 컨트롤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국왕은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에 가장 가까운 영어 성경을 편찬해버립니다. 이로써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기독교인들을 조종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영국의 귀족에서부터 영국의 평민에게까지 모두를 만족시킨 성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이 원문인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 의미에 최대한 가깝게 번역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제임스 국왕의 번역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킹제임스 성경책의 정신은 미국의 청교도인의 정신과 꼭 맞아 떨어져서 미국 개신교의 후예들은 킹제임스 성경책을 가장 많이 봅니다. 청교도인들은 영국과 유럽의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 더 권위가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가 타락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책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King James Version Bible.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간접선거제도는 영국의 귀족 문화의 잔재라는 측면이 큽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아직도 영미 사상이 남아 있습니다. 청교도 정신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주가 총 50개가 되었지만 아직도 선거인단을 활용한 간접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24년 11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학생 비자로 미국에 건너오신 분들은 F1 학생 비자로는 미국에서 선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에 참여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미국의 선거 방식과 한국의 선거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식하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잘 풀려서 미국 회사 취업해서 취업 비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선거 권한이 없습니다. 그 취업 비자가 잘 풀려서 미국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도 선거 권한이 없습니다. 자, 영주권이라는 거는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허가예요. 그래서 보통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년간 범죄를 저지르거나 딱히 그런 일 없으면은 이제 10년마다 이제 갱신을 해주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면은 추방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10년마다 재갱신하는 외국인
장기 거주 허가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영주권을 유지한 채 5년 이상 되면은 그때부터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보통 이제 법률 전문가, 이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제 미국 시민권에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내고 미국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시게 되면 그제서야 선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시민권을 시험을 볼 때 물어봅니다. 시민권을 받기 이전에 혹시라도 미국 시민이 아니면서 그러니까 투표를 한 적 있냐? 사실 그거는 이제 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 성인이 미국에서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투표를 한 기록이 있으면 미국 시민권 심사할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왜냐면 그게 합법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영주권 받는 기간 동안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투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받은 이후에만 가능한 겁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